안녕하세요, 슈가슈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바로 Get Ready With Me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제가 평균 외출 시간이 거의 12시간이에요. 진짜 12시간이 넘어가고 막 최근에는 24시간 정말 밤샘 무슨 촬영 일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갔다 오고 뭐 학교를 다닐 때도 아침 9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그 정도로 평균 외출 시간이 굉장히 길지만 메이크업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비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Get Ready With Me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오일 필름을 이용해서 얼굴의 유분기를 조금 제거해주고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운동하는 곳에서 샤워를 하고 거기서 스킨케어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살짝 유분기가 올라왔거든요.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메이크업을 할 때는 살짝 오일 필름으로 유분기를 닦아주고 메이크업을 시작합니다. 선크림은 스틸라 제품을 쓰는데 지속력을 위해서 선크림을 안 바르는 거는 저는 별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메이크업 베이스를 꼬박꼬박 바르는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좀 괜히 찝찝하고 좀 무거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메이크업 베이스를 덜어내고 저는 선크림은 거의 진짜 정량이 있잖아요. 500원짜리 동전만큼 바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 정말 발라요. 컬러 코렉터를 이용해서 눈 밑에를 살짝 밝혀주고 이런 코 주변에 붉은기를 좀 잡아줘요. 필요한 부위에만 컬러 코렉터를 이용해서 보정을 좀 해주거든요. 화장이 좀 잘 무너지는 편이에요. 저는 피부 타입이. 지성 피부기도 하고 트러블이 살짝 있는 피부기도 하고 밖에 있는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수정 화장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해봤자 살짝 파우더로 몇 번 두드려주는 거 말고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제가 짱짱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짱짱하고 좀 지속력이 높은 그런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토니모리 비시데이션을 사용할 건데 지성 피부 분들에게 조금 추천을 하고 싶은 거는 물론 파운데이션, 어떤 파운데이션을 쓰느냐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이 스펀지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미츠요시 스펀지거든요. 되게 밀착력 있고 훨씬 지속력 좋은 그런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화장을 두껍게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은 되게 얇게 깔아요. 커버가 다 안 돼도 그냥 얇게 깔고 그 다음에 그냥 컨실러를 사용해서 커버 같은 거는 해주는 편이에요. 블렌더만 사용했을 때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확실히 여름에는 겨울보다도 화장이 잘 무너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뽀송하고 밀착력 있는 화장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 미츠요시 스펀지가 딱 그래요. 이거는 물을 따로 묻혀서 사용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매트하지 않을까 했는데 물론 파운데이션을 너무 갈라질 만큼 건조한 파운데이션을 쓰면 뭐 조금은 궁합이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래도 웬만한 그냥 촉촉함이 살짝 있지만 그래도 마무리감이 좀 살짝 뽀송한 그런 파운데이션도 이 제품이랑 썼을 때 너무 건조해지지도 않고 딱 밀착력이 생겨서 훨씬 지속력이나 밀착력 부분에서 저는 너무 좋아요. 컨실러는 두 가지 타입을 전 사용을 해요. 넓은 면적을 위해서는 이 루나 컨실러를 그냥 파운데이션을 얇게 브러쉬로 깔듯이 커버를 해줘요. 가격대가 너무 높지 않은 제품 중에서는 루나 제품이랑 그 메이블린의 핀미 컨실러?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피부에서 겉돌지 않게 컨실러도 바르는 팁이 있다면 일단 브러쉬에 잘 먹여줘야 되고요. 컨실러 브러쉬에 뭐 얹는다는 느낌보다는 가려준 다음에 두드리는 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파운데이션 할 때 이 인중, 코 주변 부분이랑 이 입가 주변은 파운데이션을 거의 안 했어요. 그 이유는 화장 끼임 있는데 그런 데가 진짜 빨리 무너지고 또 되게 뭉치면서 무너져서 되게 흉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살살 섬세하게 터치를 해가면서 커버는 강력하게 하되 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작은 점 같은 잡티들 있죠. 그런 거는 작은 팁 브러쉬 같은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이 면적이 되게 작은 거? 이거는 이제 캔메이크 팔레트에 들어있는 내장된 제품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에 살짝 소량만
파우더를 묻혀요. 그런 다음에 잡티가 있는 부위에다가 콕 찍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콕 찍어준 양으로 이거를 아주 미세하게 톡톡톡 두드려 가면서 주변과의 경계를 풀어줘요. 커버가 된 거는 지워지지 않게. 이거를 무조건 많은 양을 얻는다고 커버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작은 잡티 같은 경우는 그 부위를 정확하게 콕 찍어서 이제 커버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그 부분만 먼저 고정을 시켜줄게요. 빨간 뾰루지 같은 게 올라온 트러블들 있잖아요. 그런 트러블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빨리 화장이 무너지고 이렇게 붉은기가 올라와요. 그럴 때는 뭐 너무 두껍게 그것도 커버하는 걸 전 추천하지는 않고 그냥 적당히 커버가 될 정도로만 커버를 한 다음에 붉은기가 올라오면 파우더 팩트로 수정을 이렇게 해주는 게 그냥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잡티를 가리겠다고 계속 덧칠을 하고 이러다 보면 어차피 저처럼 12시간 이상을 밖에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지성 피부, 유분기 많이 올라오고 그러는 피부는. 그리고 브러쉬는 오늘은 제가 이번에 새로 받은 포니 이펙트의 이 브러쉬 키트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파우더 브러쉬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모질도 너무 부드럽고 원래 포니 이펙트 브러쉬를 좋아하긴 하는데 브러쉬에 충분한 양을 묻히고 뭉치지는 않게 한번 털어줄게요. 그리고 두드려줍니다. 손자국이 남지 않고 살짝 뽀송하네? 뽀송하게 마무리됐네?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고정이 된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볍게 외출을 할 때는 이 정도만 파우더 처리를 해주는데 오늘은 제가 볼 때 아마 좀 오래 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큰 퍼프에다가 충분한 양의 파우더를 묻히고요. 꾹꾹 눌러줘요. 투명 파우더라서 뭐 엄청 색이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허옇게. 부담 없이 이렇게 꾹꾹 눌러줘서 고정을 시키면 아무래도 지속력이 좀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수분 부족 지성 피부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속은 건조하고 갈라진 느낌이 있고 화장이 뜨기 때문에 파우더를 많이 하는 걸 꺼려 한다. 근데 사실 말 그대로 수분 부족은 속의 피부가 수분이 부족해서 이게 갈라지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기초 스킨케어를 좀 더 촉촉하게 한다든지 속을 잡아야 되지 파우더 처리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뭐 크게 저는 당락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서 일단 유분기가 올라오는 지성 피부고 화장이 잘 무너지는 여름에는 파우더는 정말 꼭 필수예요. 제가 이거 선물 받은 건데 Don't Think So라는 아이브로우 펜슬이거든요. 근데 진짜 얇아요. 그냥 빼빼로가 있다면 이건 포키 극세사 정도? 브로우 마스카라. 오늘은 특별히 제가 아이 메이크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처음으로 써보는 제품이거든요. 바로 포니 이펙트의 마스터 아이 팔레트인데 진짜 너무 예뻐요.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은 팔레트들이에요. 예쁘죠? 살짝 무난한 컬러들, 이런 컬러들을 사용해서 데일리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눈 화장을 하기 전에 이 아까 사용했던 팩트 있잖아요. 이거를 눈에 이렇게 발라줘요. 투명 파우더로 한번 유분기를 잡아주고 이제 섀도우를 사용을 합니다. 사실 뭐 가루 타입의 파우더, 섀도우 파우더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정량을 좀 많이 올려주면 그것만으로도 유분기가 잡히는데 문제는 눈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만큼 섀도우 파우더가 올라가는 양이 적어져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눈은 번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색깔이 없는 팩트 파우더로 잡아주고 섀도우를 제가 올리고 싶은 만큼 올려도 번지지 않는 그런 원리가 되겠죠? 베이스를 잡아줄게요. 색깔이 진짜 예쁘네요. 그리고 사용감이 너무 좋아요. 가루 날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음영은 약간 벽돌색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트래블 키트 브러쉬 되게 유용하다. 되게 좋네. 눈동자 중앙 부분에 조금 더 진한 음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음영은 이 컬러.
펄 섀도우. 펄들이 다 너무 예쁜데요? 펄은 오늘 너무 화려한 느낌으로 가진 않을 거니까 골드? 골드가 화려하지 않나? 근데 어쨌든 색깔이 좀 무난한 걸로 갈게요. 오, 예쁜데? 진짜 예쁘네요. 사실 저는 이렇게 속눈썹이 잘 올라가는 그런 속눈썹이어서 뭐 딱히 속눈썹이 막 처지는 그런 거는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분들 고민 들어보니까 몇 시간 있으면 처진다. 또 마스카라 하고 나면 무거워져서 처진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 사용해요. 속눈썹 고데기라는 거죠, 일명. 한 10,000원 안팎인데 금방 열이 올라오면서 또 안전하기도 하고 컬링을 해주면 열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지속이 오래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되게 유용한 게 사실 위에 속눈썹은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언더는 듀러를 하기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해야 돼가지고. 근데 이걸로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은 아래 속눈썹 컬링도 진짜 완벽하게 돼요. 아무래도 라이터보단 이게 좀 더 스킬이 없으신 분들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10초만 지나도 열이 금방 올라와요. 올리브영이나 롭스 이런 데서도 다 팔고 시중에 웬만하면 팔던데. 정말 오랜만에 키스미 블랙 아이라이너를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외출할 때 새로 써보게 된 검은색 아이라이너를 썼는데 절대 안 번진다고 그랬는데 번지더라고요. 검은색 붓펜 라이너를 찾으신다면 이게 제일 덜 번지고 좋은 것 같아요. 아이라인을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음영도 한 번 더 넣어줘야 되고요. 약간 이렇게 블렌딩을 해서 경계선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동그래 보이는 눈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눈 중앙을 위주로 음영을 넣고 있어요. 눈 뒤쪽에는 음영을 안 주면 아쉬우니까 아까 사용한 붉은 컬러로 살짝 이렇게 음영을 얹어주는 것도 다 파우더이기 때문에 눈화장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눈 밑에 글리터를 안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오늘은 키튼 카르마. 정말 강력한 지속력과 정말 너무 예쁜 독보적인 영롱함을 원하신다면 스틸라 글리터 리퀴드 섀도우를 추천합니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멀리서만 봐도 펄이 반짝반짝 거리는 게 보여서 맞다, 발렛 베이비 컬러도 나왔거든요? 발렛 베이비도 있는데 이것도 있는데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메이크업에는 이게 그렇게 어울릴 것 같진 않아요. 오늘은 약간 키튼 카르마가 더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키튼 카르마를 바르고 다음에 곧 레드 위드 미를 하나 더 올려서 발렛 베이비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언더에는 릴리바이 레드 9to9을 사용하는데 이건 평소에 제가 그냥 아이라이너로도 엄청 애용하는 제품인데 언더에는 무조건 이거예요, 요즘. 제가 워낙 미트임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번지더라도 이렇게 음영 계열의 섀도우로 꼭 언더를 그리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막 10시간 있고 막 이러면 완전 번지면 너무 흉해서 연한 컬러의 갈색 브라운 아이라이너를 언더에 대신해서 채워주니까 훨씬 지속력이 좋아요. 이거는 컬러도 딱 언더에 사용해도 과하지 않고 지속력 너무 좋고 살짝 너무 진하다 싶으면 좀 얇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스머징을 해줘요.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러워지기도 하고 딱히 실패라는 게 없어요. 마스카라만 나왔네요. 히로인 메이크 슈퍼 워터프루프라는 제품이에요. 화장이 번진다, 지속력이 너무 약하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게 단순히 눈화장 때문에 번진다 이게 아니라 눈에 아이라인이 번지는 건지 마스카라가 번지는 건지 섀도우를 많이 안 바른 건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저처럼 좀 더 볼륨감 있고 좀 더 풍성한 느낌을 이 제품으로 내고 싶으시다면 한 겹을 바른 다음에 한 번 더 열고데기로 고데기를 해주고 또 바르고 이러면 열 때문에 이게 살짝 녹으면서 끈적임이 나와가지고 훨씬 더 풍성하고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속눈썹이. 뭉침이 있는 마스카라를 쓴다 이러신 분들은 사용을 해주고 나서 이렇게 한번 열고데기로 정리를 해주고 그 위에 다시 마스카라를 하면은 뭉침이 없이 약간 빗으로 빗은 것 같은 속눈썹을 만드실 수 있어요. 블러셔는 과하지 않은 느낌으로 캔메이크 치크 1호를 사용해 볼 건데
제가 방이 너무 더워가지고 살짝 그 사이에 메이크업을 하면서 약간 땀이 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파우더를 한번 묻혀서 중간 수정을 해줍니다. 특히 이런 외곽 부분이 화장이 밀리더라고요. 아무도 궁금해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제 근황을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쳤는데 이제 휴학을 할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휴학을 저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저는 이제 취업을 할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프리랜서로 지금 일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샵에 정식으로 취업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휴학을 이제 할 예정이고 일단 이번 7월 한 달은 정말 미친 듯이 그냥 놀기로 제가 작정을 했거든요. 여행을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뭐 친구들이랑 놀긴 놀지만 막 매일같이 약속을 잡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술을 거의 마시지도 않는데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즐기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아무도 궁금해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 제 지인들도 보고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립은 아이미미의 틱톡 틴트 립을 사용할 건데 색상 매치를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 덴저러스 레드라는 컬러인데 이걸 먼저 베이스로 깔아줄 거예요. 오렌지빛이 살짝 감도는 듯한 레드? 이게 플레임 액션이고요. 이게 포비든 프레저라는 컬러인데 근데 오늘은 약간 핑크빛, 자두빛이 올라가면 안 어울릴 것 같아서 플레임 액션을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일단 옷이랑 오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까 사용했던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외곽을 좀 정리를 해줄게요. 이만하면 메이크업은 다 된 것 같고요. 나스브 고데기인데요. 빛같이 생겼죠. 빗으면서 생머리를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고데기거든요. 이렇게 그냥 빗듯이 하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쌍고데기 이용해서 오늘은 그냥 일단 머리를 필게요. 머리 하면서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아마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시다 보면 저는 막 저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딱 뷰티 관련한 뭐 그런 내용만 진짜 있잖아요. 다른 분들 보니까 되게 자기 얘기, 자기 스토리 이런 게 많으신데 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익숙지가 않은 것 같아요. 1,5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절대 저한테는 제 기준에선 아니거든요. 하지만 워낙에 이제 탑 크리에이터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워낙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고 조금 그분들의 정말 사생활 같은 게 궁금할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 그렇고. 근데 저는 아직 약간 병아리 유튜버 같은 느낌이라서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는 게 내 일상보다도 그냥 정말 뷰티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혹시라도 제 영상에서 저만의 얘기라던가 제 일상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저도 앞으로는 약간 Get Ready with Me라던가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뭐 유튜브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의 취미에 가깝거든요. 그렇게 부담을 갖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는 혹시라도 원하시는 영상이 있으시다거나 뭐 원하시는 리뷰 제품 혹은 뭐 그런 게 있다면 댓글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언제든지 저는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구독자들 분들과 소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더 유튜브 채널을 약간 소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Get Ready With Me 영상은 끝났습니다. 나갈 준비를 다 했고요. 사실은 어떤 구독자분께서 수정 화장에 관련된 메이크업 영상을 요청하셨어요. 근데 파우더 팩트 하나랑 쿠션 하나 그리고 기름종 이게 제 메인이거든요. 그 외에는 뭐 립이나 그런 건데 그만큼 저는 뭐 따로 수정 화장을 거의 하지 않고 기름 찍어내고 파우더 팩트 해주는 정도? 뭐 쿠션도 사실 잘 안 써요. 왜냐면 얹으면 얹을수록 유분이랑 뭉치면서
그렇게 예쁘게 수정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정 화장이 필요 없는 정말 짱짱한 그런 베이스 메이크업과 아이 메이크업 위주의 레드 위드 미 영상을 찍었습니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한테 원하시는 무슨 메이크업이라던가 뭐 리뷰 영상이라던가 그 어떤 것이든 괜찮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